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숏을 쳐야 되냐, 지금 매수하면 안 되냐, 그리고 늦게라도 손절 쳐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의 하락장이 뭐 1년, 2년 이상 더 갈 거니까 돈이 있으면은 데드캣 바운스 줬을 때 돈 빼고 그냥 뭐 예적금이나 하고 젊으면은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거나 해라. 그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진 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폭락장 때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나스닥이 6천까지 갔는데 6천에서 산 사람들 지금 다 그지 됐나요? 이 6천에서 산 사람들 있죠. 나스닥이 3년 동안 2만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2022년 하락장에서도 모두가 시장을 떠날 때 나스닥 만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분들도 결국 다 2만까지 올랐습니다. 지수가 2만까지 오르면은 개별 주식들은 기본 뭐 2배에서 3배씩 오르잖아요. 뭐 이때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사신 분들은 텐베거이신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폭락할 때는 언제나 기회로 여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뒤늦게 숏을 잡거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온다고 보는 게 차트적으로는 맞지만, 그래도 여러 매크로 데이터나 센티멘트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왜 주식시장이 폭락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 폭락할 자리까지 보이는데 왜 주식을 지금 더 사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일단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계절성,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 심리,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게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채금리 차트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SPX 차트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계절성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4월은 수익률이 두 번째로 높은 달입니다. 이건 QQQ 기준으로고요. 9월달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린으로 마감을 해준 모습이고, 평균 수익률이 1.83%가 4월달에 잡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달은 7월달, 여기가 한 3.9%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11월달이 1.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4월달은 굉장히 승률이 높은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계절성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것도 뭐 5월, 6월 이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달도 평균적으로 1.7% 이상 상승해준 좋은 달이고, 그리고 이게 나스닥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스파이, 이 SPX 기준으로 봤을 때도 4월달이랑 5월달이 승률이 아주 높은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절성으로 봤을 때 반등이 나오기 좋은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차트를 보면은 이거 그냥 다 우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9월달에는 평균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기관들도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료들은 사람 심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4월달에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센티멘트 관점인데, 현재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4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해요. 코로나 때 뭐 6까지 찍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로 보았을 때 이 익스트림 피어 구간이 20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 20 미만에 매수를 했을 때 최근 5년 통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부 살려줬습니다. 여기 20 밑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6개월 이내에 전부 다 구조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는 다음에 데이터가 안 나와서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단기 반등이 세다. 예를 들어서 22년 하락장 있죠. 그때는 피어 인그리드 인덱스가 여기서 익스트림 피어를 찍었고, 그리고 RSI도 여기 두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었어요. 30 언더로 나오는 구간이었는데 이때 좀 반등 주나 싶더니 위로 올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 꽂잖아요. 근데 이 반등이 22년도 일어났고 22%짜리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먹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피어 인그리드 인덱스가 밑으로 많이 내려왔을 때 매수해보는 거는 많이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RSI가 주봉상에서도 30 근처고 일봉상에서도 20 몇인가 그렇거든요. 27인가? 주봉상이 27이고
얘가 24였나 하여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은 거의 뭐 30년, 40년 역사를 봤을 때도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고 아무리 길어봤자 1년 혹은 6개월 이내에 전부 다 구조대가 왔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앞으로 추가 하락이 조금 예상되더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숏 물량 볼 건데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서야 막 부랴부랴 숏을 찾고 있는데 이거 QQQ 기준이고 숏 볼륨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4월 4일 저번 주 금요일 거래인데요. 오히려 숏셀러들도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 숏을 여기서 더 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지 공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공매도가 좀 붙으면은 0.6, 0.7까지 공매도가 상승을 하는데 현재는 0.4 그 미만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구간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굉장히 낮은 구간이죠. 0.4 미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거래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서 숏을 더 치기보다는 일단 숏을 걷어들이고 있다. 공매도 하는 사람들도 숏 치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250 밑으로 깨면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큰 폭의 하락이 있고 나서 이 숏셀러들은 자기들이 판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숏셀러들 입장에서도 테슬라가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공매도가 얘도 원래 0.6 이상 하던 게 0.4까지 떨어지면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거쳐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되게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숏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을 바라는 거는 좀 욕심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테슬라 얘기 나와서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테슬라가 여기 갭이 생겼거든요. 이 봉 있죠, 이 양봉. 여기 로우가 261.5고 여기 이 음봉 하이가 261이거든요. 261.0. 이래서 지금 0.5짜리 스몰 갭이 생겼어요. 근데 테슬라가 보통 이런 작은 갭들도 많이 채우고 가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런 거를 미루어 보았을 때 테슬라도 일단 260 구간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우스가 고장나서 좀 클릭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데요. 마우스 샀으니까 오늘만 좀 양해 바랍니다. 아무튼 테슬라도 260달러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은 10년물 국채금리 관점입니다.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뭐냐면 대충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국채가 있고 그리고 이 국채 금리가 있습니다. 국채 금리. 그래서 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냐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국채 금리는 낮아집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물으시면은 이 국채 금리 얘가 이제 할인율 개념이라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일반적인 뭐 주식이나 예적금 상품은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가 이자예요. 이자가 5%야. 그러면은 얘는 50원이죠. 근데 여기가 할인율로 들어가 버리면은 5%면은 950원이거든요. 그리고 할인율이 예를 들어 10%면은 900원이고. 그러면은 관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할인율이 여기가 10%, 여기가 5% 이러면은 할인율이 올라갈수록 가격은 내려가죠. 그쵸? 할인율이 5에서 10%로 올라가니까 가격이 950원에서 900원으로 내려갔죠. 그거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랑 국채 가격이랑은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국채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현재 그 국채 금리가 4.9 여기부터 떨어져서 현재 3.8 정도까지 저점을 찍었고 단기간에 꽤 많이 빠진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원래 여기 4.8 정도 하던 게 쭉 떨어져서 현재 3.86까지 찍고 반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채 금리에도 차트가 들어맞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잘 들어맞지는 않고 대충 신뢰도 한 중짜리 정도 차트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가 나왔잖아요. 제가 헤드앤숄더 나오면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머리에서 넥라인 크기만큼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로 볼 때도 있고
퍼센테이지로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금리는 퍼센테이지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넥라인까지가 마이너스 13%짜리고, 그리고 다시 넥라인에서 현재까지 떨어진 데가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을 3.6, 금리가 3.6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은 이 헤드앤숄더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를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트럼프는 국채를 더 매입하게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이상한 관세 카드를 꺼내서 증시를 폭락을 시키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보통 이 국채 금리라는 게 뭐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최근의 경향성이 국채 금리 1% 떨어질 때마다 SPX 있죠. 얘도 1%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위험 자산으로 안전 자산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선호도가 좀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7% 정도의 하락이에요. 만약에 이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7%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이거 SPX고 이거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로 보면은 긴 추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건데, 여기가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부터 폭락을 한 다음에 현재까지의 긴 채널 트렌드입니다. 또 이 빨간색 추세를 지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잠깐 이렇게 이탈을 하지만 다시 급하게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신뢰도도 굉장히 강한 그런 채널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저점까지 대략 7%에서 10% 정도의 하락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채널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변동이 돼요. 이게 워낙 메가 트렌드다 보니까 살짝씩 조금 오차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SPX가 저점으로 더 갈 확률은 좀 있어 보이긴 한다. 이 국채 금리랑 연동이 된다라고 치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또, 이거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일봉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거래일 4월 4일에 나온 일봉인데 밑꼬리가 지금 이렇게 달렸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도지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국채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트럼프 풋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정책이 앞으로는 완화적으로 나와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채라는 걸 거래를 하는 주요 사람들은 보통 다 기관이라든지 뭐 은행 이런 데서 하거든요. 뭐 기업 이런 큼지막한 곳에서 해요. 뭐 정보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큰 자금을 굴리는 데서 하는데, 왜냐면 제가 알기로 이 국채 사고 팔고 하는 게 기본 단위가 뭐 10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관, 은행, 기업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라왔고 이제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국채를 좀 파는 걸로 보여져요. 국채를 팔면은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는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캔들이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게 결국 주식시장에 대기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채에서 돈을 뺐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라고 보는 거는 조금 이제 이상하죠. 아무래도 마켓은 무호흡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6%가 빠졌는데 국채 금리는 말아 올렸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거의 커플링으로 지수, 뭐 다우지수, S&P, 나스닥 이런 거랑 커플링으로 걔네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면은 국채가 올라가서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6%꽉 찬 하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권 금리가 말아 올려졌다라는 거는 뭔가 약간 좀 뭐가 있어 보이죠. 이거는 뭔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지금 이런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국채를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그럼에도 매수를 지금 좀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좀 타당한 것 같으신가요? 저도 솔직히 많이 쫄리고 무서운 건 사실인데, 결국 이 주식이라는 거, 그리고 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내 돈을 걸고 싸운다는 거는
결국 이 사람 심리대로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사람 심리나 뭐 내 감 이런 거를 믿고 하는 순간 전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증식을 하시려는 분들은 매크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그래도 매수를 해야 하는 적기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저는 이번에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반등이 오지 않을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장이 열린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들어오셔서 게시물 누르면은 커뮤니티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좀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많이들 오셔서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해놓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